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이 김병기 의원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의원은 즉각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1,000만 원을 건넸다는 탄원서를 썼던 전직 동작구 의원이 이수진 전 의원을 찾아가서 나온 대화 녹취록이 새롭게 공개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년에 일어나니까 공수하면 2018년에 아니 근데 이수진이 선거에 그때는 국회 선거잖아요. 그래서 그 필요하다 이런 2018년도에 그런 요구를 받았는데 여기서 다 거절을 했고 2020년 총선 앞두고 또 요구하니까 그때도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요구해서 그걸 비판하는 거고 의원들은요 지금 돈 많이 주는 의원들이 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제도 제가 얘기했는데 돈 안 주다만 절대 다돈 줬어요. 시한 부분만 해주고 이거는 그 사람들이 몇푼 더 줬으니까 그런 약속을 하거든요. 네, 제명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김병기 의원 얘기는 잠시 뒤에 해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들으신 녹취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들으신 녹취가 좀 사실이라면 김병기 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이제 선거 자금을 좀 요구받았다 이런 주장이 새롭게 또 불거지게 된 건데요. 최진문 교수 저 녹취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녹취가 사실이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한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물론 뭐 수사가 진행돼서 김병기 의원 측에서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녹취에 나오신 분이 말씀하신 내용만 본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사실은 정치 현장에서 사라져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뭐 정치가 선진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관행은 이제는 좀 끊어져야 되겠다. 만약에 뭐 김병기 의원이 이런 지금 의혹에 휩싸여 있지만 이런 의혹에 또 다른 뭐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이렇게 아직도 후진적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좀 안타깝고 뭐 사실관계는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어쨌든 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녹취에 등장하는 게 또 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돈 많이 준 의원들이 다 있다. 액수도 많고 이런 말이 좀 등장을 합니다. 추가로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좀 해석이 되다 보니까요. 이현정 위원. 만약에 김병기 의원에게 추가로 돈을 건넨 구의원들이 더 있다면 이게 동작구 의회 전반적인 문제로 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동작구 의회뿐만 아니라 사실 지방자치제도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예전에 단식하면서 결국 이제 만들어낸 제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방선거를 하면 이 구의원, 시의원, 기초의원, 또 광역의원, 뭐 기초단체장 포함해서 대략 한 6,000명 정도가 나와요. 자, 그러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남과 호남 같은 경우는 특정 정당이 휩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당은 공천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지역구 의원의 공천권이라는 건 결국은 이게 공천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제가 알기로는 좀 덜한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심각한 거는 영호남 쪽이에요. 그러니까 꽂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지역. 공천이 중요한 지역. 그렇죠. 그런 지역, 공천이 절대적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아예 기초의원은 공천제를 없애자. 그리고 이제 행정구역 좀 통폐합해서 좀 줄이자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지금 보면 동작구 의회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알려진 공정 가격 같은 경우는 뭐 시의원이나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 주로 억 단위. 그다음에 이제 구의원들 같은 경우는 주로 수천만 원 단위. 뭐 이 정도.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있다는 게 이제 여의도에 쫙 퍼져 있는 소문입니다. 단체장은 훨씬 많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보면 노골적으로 사실은 이제 이런 구의원들한테 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저는 이게 결국은 이건 뭐 제도 개편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 개선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사실 풀뿌리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상층에서 만들어져서 시작된 제도예요.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랫동안 전통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름대로 봉사의 어떤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하나의 또 권력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젊은 층이라든지 정말 일을 하고자 하는 분의 진입 장벽이 큽니다. 왜? 공천제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번 기회에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예. 이거는 지방자치제도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들 또 공천제도의 문제점들과 연결됐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여기서 그냥 제명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번에 심각하게 한번 이 제도에 대한 필요성들을 검증해 봐야 됩니다. 지방선거 곧 있으니까 제도 전반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수진 전 의원을 찾아간 전직 동작구 의원들의 어떤 대화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다음 그래픽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을 빨리 당 차원에서 당 대표에게 알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해결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 대표님이 알고 김병기 신뢰를 접어라. 이걸 전달할 방법이 근데 요원하다. 뭐 이런 대화 내용이 좀 등장을 하더라고요. 김진욱 특보 이게 뭐 이 사람들 간의 녹취이기 때문에 모두 사실이라고 저희가 단정 짓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이제 대표에게 전달할 방법이 요원하다 이런 얘기가 좀 등장을 해요. 이게 어떤 상황으로 좀 해석이 되시나요? 글쎄요, 저는 저 상황도 자체가 좀 납득이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지금 저분들이 셋이서 모여가지고 저런 대화를 나눌 것이 아니라 당시에 탄원서도 이제 작성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의 공식 기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길도 있었을 텐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당시에 김병기 의원께서 이 공천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후보자 검증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당에다가 이걸 직접 제출했을 때 그 김병기 의원에 의해서 이것이 커트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핵심적으로 역할할 수 있는 당대표에게 이것을 직접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예. 저는 왜 그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을까. 오히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시에 다 정상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당시에 이재명 대표만이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김병기 의원에게 갖고 있는 신임을 거두어야 된다라고 했다라는 것은 그러면 김병기 의원을 제외하고 당시 저 자리에 있었던 한 분도 예비 후보로 등록까지 하고 나중에 이제 경선에서 컷오프됐던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예. 이것이 과연 그냥 단순하게 김병기 의원만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그 상대 경쟁 후보와의 경합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음해 투서 또는 탄원서, 정상적인 그런 과정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물론 김병기 전 원내대표 측에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근데 추가로 녹취록이 공개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정혁진 변호사. 무조건 사실 무근이라고 할 게 아니라 녹취가 조금 더 구체적인 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더 해명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요.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부인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는가. 저런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그 구의원들, 그다음에 전직 구청장들, 그다음에 이수진 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고 예.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칼날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병기 대표가 아무리 부인을 한다고 해도 저와 같은 사람들, 폭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논리적으로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앞뒤가 맞고 무엇보다도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백날 부인해봤자 그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잘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김병기 의원 참 딱한 위치에 있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지금 받고 있는 의혹, 또 제기된 의혹만 10여 개가 넘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김병기 의원이 이렇게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그 제명 처분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60일 이내에 재심을 한다고 돼 있는 것도 당규도 저는 처음 들었는데 뭐 그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좀 못했고요. 국민적 관심사나 이런 걸 보면 이것이 그렇게 길게 가겠냐. 뭐 다음 주 정도면 의원총회 절차까지 가지 않겠냐. 예, 그렇게 정확하게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온 이후에 바로 재심을 청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진문 교수, 당에서도 좀 당혹스러웠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징계를 통해서 일단락되기를 원하는 게 당의 입장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김병기 의원이 물론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 입장에서 만약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억울함을 표현하는 건 저는 뭐 그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무적 판단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당과 정부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민주당을 떠나기 싫어한다는 건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애정이 있는 민주당이 피해를 보는 일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은 이거는 사법적 문제가 아니라 정무적 문제예요. 사법적으로는 본인이 경찰과 검찰 조사를 통해서 무죄함을 밝혀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도 되고 지금까지 문제 있었던 강선 의원도 그렇고 이춘석 의원도 그렇고 문제 있을 때 억울함이 있다고 하지만 본인들 다 탈당을 하고 사법적으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의 억울함도 제가 알겠고 그 주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이걸 재심으로 가고 시간을 끌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이런 과정이 민주당과 정부에 큰 부담이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민주당은 당혹스럽죠. 민주당이 저런 결정을 할 때 민주당이 뭐 막 기분이 좋고 이렇겠습니까?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한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김병기 의원은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게 맞다. 만약 의원총회에서 긴급 제명까지 가게 되면 그건 또 다른 논란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쉽고요. 김병기 의원이 재심 청구한 부분은 조금 정무적 판단이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기 의원이 어제 윤리심판원 들어가면서 무고함을 밝히겠다. 자료도 꽤 많이 들고 들어갔다고 하고요. 내부에서 가장 강조한 게 바로 이 당규 조항이었는데 징계 사유가 발생한 지 3년이 경과하면 징계를 못한다. 이 주장을 꽤 열심히 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는 게 윤리심판원의 판단입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면 이미 김병기 의원 주장대로 만료가 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3년이 지나서요. 근데 만료가 아직 되지 않은 것은 최근에 불거진 쿠팡 간부와의 식사라든지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의혹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공천원금 관련된 것도 지난 지방선거나 이렇게 시한을 따져보면 아직 만료가 안 됐을 수 있다. 이게 윤리심판원의 판단 근거거든요. 이현종 위원, 꽤 그래도 자세히 좀 구분을 해서 윤리심판원도 들여다본 것 같네요. 근데 참 이런 조항이 적용되라고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보통 법정이나 사법적인 문제에서는 이런 공소시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이 되죠. 근데 지금 정당의 조직이라는 것은 판단을 일단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아마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 조항을 들고 나왔다는 거는 결국 나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겠다. 아마 이런 점 때문에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렇게 문제가 있을 분들은 다 정책으로 자진 이 탈당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지. 이 당헌 당규에 조목조목 들면서 이거 공소시효 지났고 이렇게 물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이 윤리심판원도 꽤 이런 부분을 좀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동수 지금 심판원장이 예전에 대검 감찰부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본인 입장에서도 이 공소시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따져봐서 실제 이제 이 시효가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 이 부분만 갖고도 충분히 이제 징계 사유가 된다, 제명이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글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가기 시작하면 아마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일단 당에서 만약 이런 식으로 제명이 됐다, 그럼 앞으로 또 이걸 또 법정에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당은 굉장히 아마 곤란할 지경 같습니다. 그거는 사법적으로 또 판단 내리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럼 이 시효가 얼마냐 만약에 따져보기 시작한다 그러면 굉장히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글쎄요, 이제 아마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본인이 지금 한 것 자체가 지금 많은데 그래서 본인이 잘 못 느끼시는 모양이에요. 이 잘못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당해서 한 게 얼만데 왜 나를 이렇게 정말 쫓아내지? 라는 데한 좀 분노감이 있는 것 같고 섭섭함들이 아마 굉장히 있는데 글쎄 이걸 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장문의 SNS 글을 올렸는데 좀 본인을 보호해주지 않는 당에 대한 어떤 불만이 좀 담긴 것 같더라고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요, 줄곧 모든 의혹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윤리심판원이라든지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적어도 몰입이나 파렴치한 인간은 아니다. 이거를 갖다가 먼저 꼭 변명 아닌 해명을 하고 싶고요. 많은 이제 의원님들 또는 호사가들이 이제 말씀하시길 걱정하시는 분들이 다른 것도 녹취했냐 결단코 없었습니다. 결탄코 추가 녹취도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시간을 주면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반복적으로 해왔었습니다.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에 확인한 SNS에 장문의 글이 좀 올라왔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내치겠다면 따르겠다. 그럼에도 내겐 당이 전부다. 차라리 제명당할지언정 스스로는 못 떠난다. 망부석처럼 당의 곁을 지키겠다.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긴 글인데 제가 어쩌겠다는 걸지 이렇다는 건가 저런다는 건가 약간 헷갈려서 김진우 특보는 이 글을 읽고 어떤 해석을 내리셨나요? 일단 김병기 의원께서 좀 본인의 억울한 심정을 좀 절절하게 글로서 표현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만 예. 지금 당에서 아픔을 머금고라도 지금 김병기 의원에게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이라는 당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어저께 그 윤리심판원의 설명과 결과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부분 좀 안타까운 생각이 전 드는데, 김병기 의원께서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상황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에서 김병기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공소시효가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또는 징계시효가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지금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당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지켜보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당은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김병기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주신다면 이 역시도 당에서는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요. 당의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의원께서 7일 이내에 지금 재심을 요청하시면 아마 빠르게 결정을 해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참 여담인데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정당을 쭉 지켜보면서 늘 이게 공천을 주도했던 분들의 끝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사무총장 맡으셨던 분들 늘 안 좋고. 네, 역대로 보면 사무총장이나 공천을 주도했던 분들이 결국 여러 가지로 하여튼 뒤끝이 많이 좋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근데 김병기 의원이 저렇게 이제 지금 버티는 게 결국 이 지난 총선 때 비명 행사라고 하는 그 정말 어려운 정말 이 공천을 본인이 주도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공천 탈락시켰습니다. 특히 당시에 유력했던 박용진 의원 등등 이런 많은 사람들을 공천에 탈락을 시켰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을 위해서 해줬는데 왜 당은 나에게 잔인하냐, 이런 이제 아마 그 본인의 심정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결국은요, 공천이라는 게 보면 누구한테는 좋지만 그 공천을 받은 사람은 별로 못 느껴요. 당연히 자기가 공천받아 생각하고 네. 대신 공천에 떨어진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이 감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보면 역시 공천을 주도했던 분들의 이 끝이 썩 그렇게는 아름답진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원내대표까지 지낸 인사에 대해서 당이 제명 처분을 윤리심판원 차원이지만 결정을 했습니다. 아직 최종 판단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김병기 의원이 재심 청구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절차가 늦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일단 재심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재심을 하지 않았다면은 내일 최고위에서 보고를 하고 모레 의총에서 의결을 해서 의원들 과반 찬성이 되면 확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7일 이내에 신청서가 도착을 하면 60일 이내에 재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약 없이 늘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게 60일 이내라고 하면 너무 긴 것 같고 얼마 만에는 좀 결론이 나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나요? 일단은 7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신청했어요. 아마 오늘 신청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60일 이내에 재심의하라고 했지 60일을 다 기다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요, 이번 주 내라도 마음만 먹으면
그 재심 결과까지 다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당이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빨리 먹으면. 결론 낼 수 있다. 그런데 박수현 대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번 주는 조금 너무 촉박한 것 같고 그다음에 김병기 의원한테는 좀 가혹한 측면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는 끝날 것이다. 조금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 다음 주까지는요.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6위 김병기 의원 소식이었고요.